노무현 정권 이후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국내의 경기가 부진해서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는 노무현 정권의 하나의 경제정책이 크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의 결실이 노무현 정권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정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의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성공했던 정책을 되살리면 앞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성공했던 정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환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용인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001년 말에 1326원이었던 환율이 2002년에는 이미 1200원으로 떨어졌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그 하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권 말기인 2007년 10월에는 한때 900원 선을 돌파하여 더욱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수출기업은 도산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기업은 또 어떻게 대처할까요? 당연히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를 개발해야 비로소 수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밖에 생산성 향상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높아지고 수출은 더욱 크게 증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져도 17%에 이르렀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이 이런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이 환율 인하를 용인한 정책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더욱 크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환율 하락을 용인하도록 당부했던 것도 사실은 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서 환율 하락을 용인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었고 그렇게 되면 정권은 뒤집어진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율 용인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성장 잠재력까지 크게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성공적이었던 경제정책은 정권이 바뀌자 폐기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가계부채를 억제시킨 정책이 경기 부진을 결정적으로 초래했고 이 경기 부진이 정권 교체를 불렀던 것입니다. 경기가 부진해지면 아무리 훌륭한 정권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경제난이 터지면 어떤 정권도 교체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국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현 정권을 바로 물러서게 투표로 심판하곤 했던 것이 세계사의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